11월 9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내년 말에 금리 인상 요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에 2회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퀄스 연준 부의장이 오는 12월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이 NFT와 디파이 성장세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금 회피를 위해서 주식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소프트뱅크가 6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여파로 풀이됩니다. 화이자가 미국 성인으로 부스터샷 대상 확대를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뉴욕 증시 거래 시간에 변화가 생겼죠.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 11시 30분에 개장했고 원래는 오전 5시에 마감이 됐었는데 잠시 후 6시에 거래 마감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1시간씩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도 미국 시장 장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수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36,42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0.24% 상승, 16,000포인트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하원에서 인프라 지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거고요. 특히 캐터필러와 디어, 클리브랜드 클리프 등 산업주와 건설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 소식에 장 초반 크게 올랐던 다우지수가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좀 줄여내다 싶었는데 막판 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커 보이게 있습니다. 지금 92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 36,41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테슬라의 압박 속에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던 지수가 장 막판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4,700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8거래 연속해서 강세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기술주, 특히나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엔비디아가 3% 넘게 강세를 보였고 오늘 AMD가 특히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머스크의 주식 매각 제한에 하락하면서 현재 3%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키도 그 전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세한 글로벌 시황 흐름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7개 섹터가 상승, 4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재주와 에너지주, 기술주, 헬스케어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유틸리티주와 소비재, 부동산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엑스모빌과 쉐브론, 대본에너지, 마라톤 오일 보이고요. 주가 $20를 돌파했던 포드도 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알파벳, 브로드컴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 것인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35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 매각에 찬성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테슬라는 3%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주가는 오늘장 4% 오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에서는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 IB 세 곳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캐노피 그로스는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화나 산업의 인수합병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중 52주 신고가로 앞서 언급했던 포드입니다. 포드 주가가 200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CEO 제임스 팔리의 턴어라운드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몇 년간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에너지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오늘장 2%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6%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다시 6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4,70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5%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AMD의 반도체 칩을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오늘장 AMD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티켓 판매 플랫폼 회사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현지 시간 5일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에서 압사 사고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라이브 네이션은 25일까지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라이브 네이션 주가는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제프리스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95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 최고 목표가를 제시한 건데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테슬라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월마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월마트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이 계속해서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월마트는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트루이스트가 크리스피 크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향후 몇 분기간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어비앤비입니다. 루프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도 20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주가 상승 흐름과 또 호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애플입니다.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아이폰 13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애플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로 경제 성장과 원유 수요 강세에 대한 전망과 함께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 오름 82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 브렌트유는 1% 상승하며 83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 가격은 1,800달러 선을 넘어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8% 오른 1,82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직 뉴욕 증시 마감 전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주요 이슈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홍성진 캐스터,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어 왔던 게 바로 K자형 경제 회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페드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이 성별과 경제를 주제로 한 행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들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면서 최전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파월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경제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이 같은 상황에 상당 부분 노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연준 역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경우 미국의 경제 잠재력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연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클라리다는 내년 말 중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금리 인상 조건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이 두 수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일정이 발표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확대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향후 경제 회복 척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에 달렸다면서 팬데믹이 진정될 경우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연준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중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연준 역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용 상황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10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1.23으로 집계되면서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는 고용 추세 지수의 상승이 앞으로 몇 달간 강한 고용 증가세가 있을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앞으로 6개월 내에 4%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인 3.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미국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죠. 지난 주말에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전가은 캐스터, 외신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 미국 하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죠. 주요 내용은 교량 고속도로 현대화에 1,100억 달러, 또 철도 교통 개선에 660억 달러, 낙후 지역 인터넷망 확보에 65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장에서 관련 주식들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우선 글로벌엑스 US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ETF, 즉 페이브 ETF가 장 초반부터 1.5% 오르며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에는 유코와 불칸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4%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계약자들이 장비 렌탈에도 관심이 있을 거라며 유나이티드 렌털스의 강세도 예상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마침내 통과가 되면서 특정 종목에 분명한 촉매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PAVE ETF 종목 이외에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또한 월요일장에서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 통과 모멘텀을 살려서 아직 의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 법안까지 밀어붙이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uild Back Better이라는 별명이 붙은 복지 법안은 이달 셋째 주에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의회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워싱턴 최대 산업협회들은 막대한 세금 지출에 반대하며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와 편의점들은 담배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에 반대를 하고 있고 석유사와 제약사들 또한 업계에 손해가 될 수 있는 특정 조항들에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들은 법안 내 세금 인상 등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기 위해 반대를 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민스, 제너럴모터스, CMI, 캐리어 글로벌, 그리고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등이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여러 입장들이 엇갈리는 만큼 남은 사회복지성 예산안 상하원 통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선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또 상하원에서 어떻게 표결해 절차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더리움이 NFT와 디파이의 성장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던데 홍성진 캐스터 어제 보니까 관련해서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오늘은 네, 그렇죠. 이더리움이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NFT와 디파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이더리움이 밤사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CNBC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자산인 이더리움이 전일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4,700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파이가 이더리움의 급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연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디파이는 가상자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는 등 은행이나 특정 중개인 없이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디파이 예치된 자산은 약 8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년 사이 무려 30배 넘게 오르면서 현재 총 2,7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디파이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디파이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양쪽의 자산을 급속도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나 NFT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되는 만큼 디파이 시장이 커질수록 이더리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금융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파이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가상화폐 가격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가상화폐 솔라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 디파이나 NFT 시장에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가상화폐인데요. 이더리움에 비해 뛰어난 작업 처리 기능으로 인해 올해부터 이더리움 킬러로 급부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관심 속에 올해 무려 17,000%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CNBC는 이더리움의 최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솔라나가 지난주 들어 급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시가총액이 75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자산 규모 4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점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솔라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CNBC는 솔라나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면서 급속도로 오른 가상화폐는 그만큼 급락할 확률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솔라나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면서 네트워크가 약 17시간 동안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솔라나의 시스템 체계가 아직 불안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 홍성진 캐스터가 자세하게 짚어주고 팔로우업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인 트럭 상용화 현 상황은 어떤지 종목별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가은 캐스터,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마트에서 또 온라인 식료품 사업에 무인 트럭을 사용한다면서요? 네, 월마트가 자사인 온라인 식료품 사업에서 무인 트럭을 사용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신생기업 게틱 AI와 손잡고 8월부터 무인 트럭 2대를 운영해왔다는 건데요. 베인앤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식료품점의 마진은 일반적으로 2에서 4% 사이, 게틱은 무인 자동차가 식료품 사업 물류 비용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틱의 CEO는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무인 시스템은 이미 크로거나 다른 슈퍼마켓 체인점들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크로거는 2018년부터 신생기업 누로와 함께 자율 배송을 시험해왔고 세이프 웨이 앤 킹스를 운영하는 알버트슨 또한 신생기업 터투스와 함께 라스트마일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리자동차 월요일 전기 세미트럭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트럭으로 불리는 이 전기트럭 신형 버전을 2024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며 국제시장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유럽과 한국, 일본, 북미 등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트럭은 2030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펩시코는 테슬라의 전기 세미트럭을 올해 말까지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펩시코 CEO는 교통수단이 전체 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2017년부터 테슬라로부터 전기 트럭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4분기에 첫 인도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배터리와 공급망 문제를 들어 세미트럭 출시를 2022년으로 미룬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펩시코의 발표에 따른 반응을 묻는 외신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프리스는 테슬라 가격 목표를 $1,400로 상향 조정하면서 강한 믿음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노트에서 이번 일론 머스크 트위터 설문조사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펩시코가 테슬라의 전기 세미트럭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펩시코 하니까 그 대항마인 코카콜라도 생각이 나는데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보아 캐스터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CEO로 재직 중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총 투자 금액의 70%를 오늘 살펴볼 4가지 종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현지 시각 지난 28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년 전보다 29% 증가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의 주 원인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과 공급망 이슈가 신제품인 아이폰 13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을 줬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중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외출을 금지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뿐 아니라 삼성, GM, 도요타 등 네로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의 다소 주춤한 모습을 두고도 공급망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연말 쇼핑 시즌이 낀 4분기에는 다시 올라설 수 있는 탄탄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애플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이폰 13과 맥북 등 브랜드성이 뚜렷한 제품들에 대한 소비층은 여전히 두텁다는 사실이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애플이 주가 조정기를 겪고 있을 때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는 분석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는 애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2020년 7월 기준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밝혔다는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무려 8억 달러 이상을 사들였고 그 이후 다시 4억 달러까지 합쳐서 총 12억 달러의 주가를 매입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안전한 배당금과 상당히 우수한 자본 상황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디지털 자산 연구팀을 신설하면서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디지털 자산 업계가 더욱 새로운 시장으로 크게 부각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목표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향후 전망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 버핏이 27년째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사의 카드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다른 신용카드사와 제휴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할 일이 없어서 수익성이 뛰어난 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주 고객층이 부유층이나 비즈니스 고객들이 많아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대출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약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미국 경기와 소매업이 활성화된다면 신용카드 업계의 실적은 꾸준한 호황을 누릴 일만 남았으니 앞으로의 향방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 약 33년가량 매우 장기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이라는 버핏의 투자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레스토랑과 바, 영화관, 경기장 등 스포츠 이벤트가 줄어들음에 따라 매출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경기가 재개되면서 다시 이전의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매우 높은 수익성 사업 덕분에 안정적인 배당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처럼 고성장하는 기업까지는 아니어도 높은 배당 수익률과 주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노린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변하지 않는 훌륭한 투자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잘 알려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에 더해 44개 투자사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모두 비중 확대라는 점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